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바이오 알바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롭게 IPO에서 올라오는 종목 GI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GI 이노베이션이 하고 있는 일은 플랫폼 기술을 적용해서 최적의 이중융합 단백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중항체를 개발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중항체라 그러면 이중항체의 구조를 이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중항체는 Y자 형태로 생겼습니다. Y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Y를 구분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Y자에 이렇게 갈라진 V자로 갈라진 부분이 있을 거고 밑에 기둥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Y자로 갈라져 있는 부분을 우리는 경쇄라고 얘기를 하고요. 밑에 일자로 기둥처럼 밑으로 내려온 부분을 중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경쇄와 중쇄로 이어지는 부분에 힌지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둥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고 기둥 끝에 끝부분을 C말단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C말단에 링커가 붙는 거죠. 그리고 이런 항체를 개발할 때 각 부분별로 유전자를 개발을 해 놔서 유전자를 개발할 때 그런 조합들을 같이 붙여서 이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단축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 회사는 다양한 힌지 부분, 다양한 FC 도메인, 다양한 링커 부분을 다 조합을 해서 전체에 24,000개 이상의 조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 회사의 그런 큰 재산이다라는 거고요. 어떤 타겟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적합한 이 24,000개 중에 돌리겠죠. 그래서 가장 맞는 그런 이중항체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파이프라인 중에 가장 앞서가고 있는 것이 G1-101이라는 이제 파이프라인인데요. 지금 임상 1, 2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항체의 생긴 모양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맨 위쪽 Y단에는 누구를 잡냐면 CD80이라는 걸 잡습니다. 잡도록 이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항체로는 그 인터루킨2라는 수용체를 잡을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잡을 수 있는 거죠. 둘 중에 하나를 잡을 수도 있고. 그래서 위에 있는 CD80을 타겟팅하는 효과는 어떤 효과를 나타내냐면은 수지상 세포가 CD80 발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T세포의 강력함을 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고요. 밑에 있는 인터루킨2도 지금 암특이적인 T세포 수용체하고 맞물려서 T세포를 조금 더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모두 T세포의 살상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GI101 갖고 임상 1, 2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작년도 11월 달에 보도된 그런 내용을 보면은 GI 이노베이션은 SITC 2022에서 이 GI101 임상 1, 2상 중간 결과 공개를 했고, 여기서 전이된 고형암 말기 환자에서 단독 그리고 키트루다 병용 항암 활성을 확인을 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임상 2상 진입을 완료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내용에서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부작용이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인터루킨2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의 임상 파이프라인들을 보면은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부작용이 상당히 적었고 경쟁사 대비해서 10배에서 50배 정도의 용량인 킬로그램당 0.3mg을 투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량 제한 독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확실히 부작용이 적다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임상이 언제 끝나냐면 2024년 3월 달 종료하는 것으로 미국의 클리니컬 트라이얼에는 나와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아마 임상 2상 중간 데이터가 또 발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형암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사 용법을 보면은 거의 3주에 한 번씩 2년간 계속 35회를 맞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법을 가지고 있고, 이제 1차 유효성 평가 지표로는 3가지 지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용량 제한 독성, 두 번째는 A라는 Adverse Events, 그다음에 부작용과 관련한 데이터죠. 세 번째는 ORR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지표를 전체 다 만족시켜야 되는 미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임상 결과가 나와야지 이제 치료 효과에 대한 확인을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부작용이 다른 약물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다라는 것은 확인이 되었다 하고 볼 수가 있고요. 임상 이상 결과, 중간 결과 이렇게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직까지는 그 효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신하거나 이러기는 아직까지는 이제 어려운 상황이라, 그동안 기술 수출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그리고 빅파마에게 이런 기술들이 확인이 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확인하는 게 대단히 이런 경우에는 중요할 텐데요. 이 회사는 기술 수출을 큰 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심시어라는 회사에게 8억 달러 가까운 기술 수출을 했고, 두 번째는 유한양행을 대상으로 해서 규모가 큽니다. 최대 1조 4천억 원. 거기다가 반납할 필요가 없는 계약금 200억 원까지 수령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유한양행이 지금 이 회사의 주요 투자자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투자도 하고 그 다음에 임상도 같이 하는 그런 협업을 하는 그런 형태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기 좋을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빅파마한테 기술 수출을 한 번 더 한 수치가 있다 그러면은 신뢰성이 확 올라갈 텐데, 유한양행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거꾸로 해석하면은 주주이기 때문에 밀어줬구나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의미가 퇴색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3,500억에서 4,600억까지 밸류에이션을 받고 지금 올라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4,600억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면 최근에 시장 상황 등, 그 다음에 주요하게 지금 임상 이상 막바지에 단계에 있는 여러 회사들 상황하고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약간 싸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